오늘장 랭킹5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교적 기분 좋게 지수의 반등을 이끄는 키워드들이 다 자리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해석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김태성 이스토리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PB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키워드를 봐야 할까요? 오늘 5가지 키워드 중에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쪽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간밤에 TSMC의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안고 달리는 종목들, 이제 정말 진바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TSMC의 호실적이 쏘아올린 공이 그 고객사인 애플, 또 엔비디아까지 훈풍이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신고가 목전까지 갔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삼성의 어닝 쇼크로 부진했던 걱정이 이제 TSMC 호실적으로 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씻은 건가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조정의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더 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혹은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올해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로는 디램의 재고 감소 그리고 디램 가격의 상승 그리고 디램 반도체를 좀 넘어서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섞여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의 모멘텀이 어떤 훼손되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대내외적 수급의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좋은 뉴스까지 같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강한 모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굉장히 좋았었죠. 첫 번째는 갤럭시 S24의 언팩 행사에서의 호평. 정말 오랜만에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게 또 뜨거운 관심을 한 번 더 주는 것 같은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며칠 전까지 하더라도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질 수밖에 없었죠. MSCI 시총 자리를 내준 것도 내준 건데 여기저기 주변에 자꾸 애플의 주가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결국 애플은 애플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생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 대신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이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수를 잘 버텨주는 어떤 이제 트리거가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에는 TSMC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발판 삼아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이슈도 이제 해소됐다고 보시는 시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그 종목별로 들어가서 본다면 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IT 투톱이 주도하는 가운데 HBM의 강자였던 한미반도체요. 저희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봤는데 김민기 PB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리포트가 실적 리뷰에 대해서 4곳에서 나왔는데 3곳은 목표가를 유지, 1곳 삼성증권이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현재가에서는 남아있어서 뭐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2025년에는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 조금 고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충분히 꺾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엇갈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HBM 테마가 좋았을 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은 HBM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시점면에서 조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섹터이기도 하고 HBM 시장은 분명히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수급 섹터 자체가 좀 온디바이스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먼저 달려가서 아직도 여력이 있다는 거죠? 조정받을 여력이? 네.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이제 봐야 되는 건 계속 실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이 강하게 끌어올린 밸류에이션을 계속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보다는 수급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완전한 바닥을 딛기 위해서 이제 곧 나올 하이닉스의 실적이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까?
제 희망사항인가요?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아오. 합니다.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만약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계속해서 저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차에 따른 이 섹터의 변화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반도체 IT를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면 첫 번째로는 HBM, 하나는 온디바이스 AI, 하나는 이제 CXL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XL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적으로 너무 빠르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와 HBM 관련주들이 약간 시속 게임 양상으로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만약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HBM 쪽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HBM 쪽이 이제 강하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AI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또 시세가 난 쪽에선 수익을 네. 챙기시고 다시 만약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쉬어가는 쪽을 좀 담아보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 대형주들의 이제 수급 혹은 이제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이번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라면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 이미 시세가 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뭐 현재 구간에서 뭐 100%, 200%, 300% 가는 걸 노리시기보단 시세가 날 때는 챙겨주시고 안 난 쪽을 다시 한번 담아보는 그러한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난 쪽이 어디예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절간 쪽이 어제 어딜까? 이제 좀 담았어야 됐는데 사실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굳이 오늘은 좀 따져보자면 상대적으로 덜 간 쪽은 저는 반도체 IT 혹은 이거를 좀 영역을 확장을 했을 때 OLED 혹은 애플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의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사실 애플에서 먼저 혁신을 좀 보여줬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폴더블도 그렇고 가우스 AI도 그렇고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애플도 폴더블은 아니더라도 지금 AI가 대세로 가는 상황이라서 애플이 만약 AI를 탑재한다면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G노텍, BH와 같은 이 애플 관련주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그 질문도 준비를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폰 쪽을 이야기를 하셨고 OLED도 아직 덜 갔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면 하드웨어의 혁신을 일으킬 때 매번 그 선두주자 역할을 해줬던 애플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이 갤럭시 S24를 보고 AI 폰으로 하드웨어의 콤팩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IB 쪽에서도 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오늘 더구전자를 포함해서 아이폰 쪽으로의 이노텍은 또 다른 이슈도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담아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갤럭시 S24, 그러니까 AI 폰이죠. 이 내용의 연결고리를 받아서 더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AI 그 소프트웨어도 오늘 갤럭시 폰 등장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니까 갤럭시 스펙을 열어보니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없이도 13개 국가,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 해당 국가에만 가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역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통역사인 거잖아요.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플리토도 갭으로 떠서 52주 신고가를 쓰는데요. 김미기 PB님, 어떻습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약했다가 오늘 삼성의 S24 호평과 함께 튀어오르는데 추세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일단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 전에 먼저 하드웨어 쪽도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갤럭시 S24 리뷰 영상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바꾸실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S23을 쓰고 있어서 아이고, 내년쯤에 다시 한번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약정이. 네, 근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이 이제야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가 온전히 되지도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 구간과 차익 실현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아가도 될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디바이스 핵심주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리노공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예.
S24를 시작으로 온디바이스가 이제 개화를 준비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네. 칩 개발은 필수적이고 테스트 소켓이 분명히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수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작년 11월 말부터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까지 추세가 안 무너지고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아이폰 또한 생성형 AI를 탑재해 출시될 예정이라서 충분히 모멘텀을 더 받고 테마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보자면은 물론 AI 시장의 개화함에 따라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그렇죠. 같고 일단 AI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도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한 대비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던 게 AI 섹터였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성과로 좀 이것들을 증명해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의 상승이 미래의 기대감을 당겨온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AI 대중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는 별개로 수익화 자체는 조금 더딜 수 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 PC가 대중화됐을 때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가 점점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이 모멘텀이 쉽게 좀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시장에서 벌써 고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정리해보자면 AI 하드웨어 쪽으로는 여전히 룸이 남아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하는데 수익성과 관련돼서 명확한 숫자를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 한 표를 준다면 하드웨어 쪽으로 리노공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질문을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도 드려보고 싶은데 오픈 AI CEO 샘 올트먼 효과 또 받는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갤럭시 S24의 효과에 더해서 올트먼 효과까지 더하면서 작년만큼의 그 시세가 또 한 번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무소 개소도 임박했다던데 네. 이거 오픈발로 또 한 번 시세 분출이 나올지 이 GPT 스토어 열리면서 한 차례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2차 랠리가 더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구간이었었거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저는 작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작년에 올트먼이 왔을 때보다 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선물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사실 현실적인 어떤 기술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준으로 굉장히 현실감 있게 기술력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오. 사실 이제 우리가 AI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개념에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뿐 아니라 기술력의 발전도 정말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이제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높아버리면 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갤럭시 S24라고 하는 이 트리거가 좀 발생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 GPT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로 지금 실제로 이제 스며들고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AI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는 상반기에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AI가 우리 시장의 키워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볼 섹터가 또 마땅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지금 강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쪽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그러면 김민기 PB님은 앞서 하드웨어에 한 표 주셨단 말이에요. 네. AI 시장의 개막, 본격화 올해 내내 기술 진보가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이분법적이라 조금 촌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다른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민기 PB님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계세요. 네. 건강해 일단 뭐 주셔서. 어차피 PB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코너를 말고 저희 머니투데이 다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종목군들을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안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같이 성장을 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가 성장하고 로봇이 성장함과 동시에 사실 같이 이제 뒤따라가줘야 되는 쪽이
보안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실 이제 보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 시총도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하드웨어 쪽은 저도 탑픽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사도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 분들, 그럼 조금 낮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 쪽이 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보안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보안 쪽 안에서도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 혹은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이 기업, 이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AI 산업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보안 쪽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스터디할 과제들을 주시네요. 라운시큐어, 슈프리마. 앞서서 온디바이스 AI는 조정시에 담아보자,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스터디할 쪽은 보안 쪽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동안 지수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코스닥이 하락 반전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4%까지 낙폭을 키워서일까요? 지금 코스닥은 약세 전환에 840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를 통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애매했었죠. 특히 양극재와 셀 쪽이 많이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니까 오전에 강했던 전해질 쪽까지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세 잠깐 짚어드릴게요. 엔캠이 14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며 장중 10% 급등이었거든요. 현재 6% 하락 반전. 물론 다행히도 14%의 급락이 나왔다가 낙폭은 줄여가는 구간인데 와, 1시간 동안의 이 변동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태성 본부장께 질문 드려봅니다. 네. 온도차가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하락으로 한 방향 통일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변동성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와야 될 패턴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왜냐하면 엔캠이에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멘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이슈가 감싸지는 수급의 이제 강도가 반도체 쪽으로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하면 최근에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없는 시장에서 가장 왕이었던 건 엔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계속 갈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안 팔리는데 전해액만 팔릴 수도 없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었던 부분에 따라 이제 수급이 몰렸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꿀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전방 수요가 확실하냐? 이것도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장주였던 엔캠이 흔들리면서 2차 전지 다른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만 먼저 갔지만 그때 미국의 FEOC 외국 우려 기업 지정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수혜받을 거라고 봤던 쪽이 분리막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윗골이 달렸지만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비교적 60일선을 지키면서 이 정도면 선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WCP는 현재 조금 빠지고 있어서 같이 봐야 될까 싶긴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엔캠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못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실적의 변화라든지 리튬 가격의 회복이라든지 전방 산업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봅니다. 지금보다 당연히 연말이 좋을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에 좋고 나쁘고와 기업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곤 있으나 투자의 적기를 따져봤을 때 지금은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IT에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 시간을 네. 좀 가지고 천천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민기 PB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올라갔으니까 조정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전체적으로 수요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엔캠만 달려가는 건 사실상 맞는 이치는 아니다라는 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계속 빠졌던 2차 전지 양극재나 셀은 더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같은 의견으로 PB님도 4분기 실적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지. 저도 본부장님이랑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방 수요의 회복 없이는 2차 전지 소재와 세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함께 그간의 죄송합니다. 그간의 재고자산 손실을 이번 실적 발표 때 다 털어냈다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근데 그리 긴 상승이 되지 못했던 게 일단 에코프로 BM 또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러한 실적 리스크가 모두 다 해소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전기차 수요가 결국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단계별로 다 이루어져야 2차 전지 섹터에 다시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반등은 세 가지 필요 조건 필요하네요. 4분기 에코프로 BM은 100억 원 넘는 손실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 한 차례 충격이 있는지,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 쪽에서 반등이 나서는지, 무엇보다도 수요가 좀 살아나는지 여부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답답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볼 부분입니다. 지금 12시 구간 접어들면서 시장에 살짝 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앞서 오프닝 때도 전해드렸었죠. 바로 로봇주들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꽤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지수 반등이 나오는데 이들 종목들이 12시 구간부터 더 힘을 받아가는 흐름. 그러면 지수가 본격적으로 과매도권역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들도 달릴 것인가. 오늘 휴림 로봇이 지금 12%의 급등, 1,600원 고점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민기 PB님, CES 기간 동안 AI에 워낙 관심이 쏠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M&A 키워드 있는 쪽만 잠깐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동반 상승, 이거 2차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해도 됩니까? 일단은 로봇 섹터는 올해부터 좀 빛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실 전망이 좋은 거야 모두들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작년에 네. 실적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실 매출 성장률 자체가 너무나 낮았던 국내 로봇 시장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사실 공장 자동화에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인하가 네. 언제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서 터져나온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제조사들이 분명히 리쇼어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리쇼어링 지수는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로봇에 대한 니즈는 올해부터 제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AI 기술의 발전 또한 로봇 수요 증가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로봇의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진짜 로봇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도요타가 국내 로봇 기업의 물류 로봇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 공장들이 계속해서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로봇 섹터 내 옥석거리기가 좀 되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로봇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수주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타 종목 대비 조금 덜 올랐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 부품주 그중에서 SPG거든요. 이런 부품주들은 타 종목 대비 좀 관심을 좀 덜 받았는데 SPG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탑픽으로 SPG 부품 감속기 사실 꽤나 오랫동안 조정받으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선방했던 종목들 안에서 지금 골라주신 거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실적 성장의 개화 그 원년이 될 거다. 이 키워드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초반에 몇몇 개별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 IT라는 키워드 안에서 본다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워낙 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기판으로 엮을 수도 있고 부품주로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뉴스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LG이노텍이 대만의 렌즈 제조사에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큰 그림이 뭐냐 봤더니 자율주행 그리고 XR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다. 어제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신저가 나왔거든요. 20만 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6%의 상승을 보이며 21만 4천 원의 반등을 보여줍니다. 본부장님,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노텍 바닥 짚은 거예요? 바닥을 짚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LG노텍을 트레이딩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이제 심리는 단기 시세보다는 좀 길게 보실 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라면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단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사가 전장 쪽에 지금 진심입니다. LG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이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뒷배인 애플이 부진하다 보니까 LG노텍의 주가도 당연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약간의 이 변화의 기류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갤럭시 S24라는 언팩 행사가 굉장히 크고 2월 달 초에는 비전 프로 출시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굉장히 호평을 받은 상황이라서 저는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이제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갤럭시 S24 또 이제 이 XR 쪽에서는 비전 프로 이게 지금 대표적인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평가가 굉장히 지금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 좋아서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의 상승 확률이 네.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뉴스보다는 애플발로 간다. 이노텍을 보고 자율주행 이 뉴스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올해 기회가 되겠구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른 쪽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다른 자율주행이 약해요. 네, 그렇다면 오늘 LG노텍이 올라가는 것은 애플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센서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뭐 퓨런티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기업에 오히려 자율주행을 하면 네. 그쪽을 보시는 게 맞고 LG노텍도 뭐 자율주행하면 당연히 뭐 따라가겠지만 네. 난 LG노텍 하면 애플이 조금 더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G이노텍의 주가 키팩터는 애플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여전히 또 제조업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키워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장 두 분의 원픽 종목 궁금합니다. 원픽에 앞서서 지금 1월 10일 지난주에 주신 거네요.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13%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수익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고점을 찍고 살짝 꺾여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다 챙기는 게 맞는지 단기 전략 좀 주실래요? 저는 더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더 가요? 네, 일단 뭐 5G 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세 기업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질화갈륨 트랜지스터에서는 RFHIC가 국내 유일하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랜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스몰셀은 국내 유일하게 이노와이어리스가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유일 혹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 딱 이렇게 압축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디 정도까지 볼까요? 짧게만. 신규. 아니요. 여기에서 추가 TP를 전략을? 상향해 주신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아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35,000원이라는 가격 매물이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네. 저는 35,000원 돌파해서 37,000원 이상까지도 올해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속썩였던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하게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오늘의 탑픽 가겠습니다. 오늘장 원픽 네. DH네요, 본부장님.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회복 그리고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갤럭시 S24 가우스 AI에 따른 애플 아이폰의 이제 추가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베팅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의 위치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7,000원이라는 손절가, 최근에 이제 가장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자라는 전략과 함께 올라가게 되면 22,000원.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 구간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BH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포트에 현금이 없으실 거예요. 네, 없으시겠지만 맞아요. 만약에
이 현금이 있으시고 공감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BH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봤던 이노텍이랑 또 차트가 비슷한데 그쵸. 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BH 짧게 좀 이렇게 바트를 짧게 잡고 기민한 대응 필요하다라는 전략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민기 PB의 원픽은 TLB네요. 일단 TLB 일단 단계적인 트레이닝 영역에서 좀 본 거고요. 일단은 반도체도 섹터 내에서 너무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네. 일단 CXL 테마도 일단은 놓치지 말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CXL, 있고 네. DDR5 전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CXL 테마가 좀 단발성 테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이닉스 향 매출이 TLB가 한 12월에 일부 양산되었고 삼성전자 향도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싶고 현재 또 기간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반도체 훈풍에 편승해서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에 손절가 2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미반도체 CXL 저희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CXL 관련해서 또 기판주인 TLB가 꼽혔습니다. 기관이 1월 들어 많이 사거든요. 35,000원까지의 반등 여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장 랭킹5 두 분과 함께 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 김민기 PB 두 분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